부동산 시장에서 철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걸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2026년과 27년에 개통되는 철길을 따라서 집값이 언제 어디서 움직일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정책보다는 교통이 먼저 움직이는 게 통례입니다. 그 전과 그 이유는 굉장히 다른 시장이 펼쳐질 걸로 보입니다. 개통에 따라서 시점별로 집값 흐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철길과 집값의 공식이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는 3단계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노선이 발표되면 일단 기대감 반영에 따라서 1차 상승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착공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그때 두 번째 상승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개통 직전 직후가 되면 최대값으로 이제 상승하는 이런 현상을 계속 보여왔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개통이 확정된 노선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만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이죠. 분당선 중에서 모란역에서부터 판교역까지 가는 노선이 시장이 취임할 때마다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만 아직도 첫 삽도 못 두고 있고요. 시작한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2026년하고 27년을 한 줄로 요약하면 2026년도에는 이제 속도의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착공 예정일이 거의 결정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럴 때는 아마 개통 전에 여러분들이 빨리 움직여서 매수하는 전략이 좋은 전략이 될 것이고 2027년도 개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시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같은 걸 잘 수집해서 확실하게 확인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2026년도 개통분을 보면요. GTX-A가 이제 완성이 됩니다. 다만 이제 삼성역은 이제 무정차 통과를 합니다만 서울역에서부터 이제 수서역까지가 연결되는 거거든요. 또 중요한 게 위례선 트램이 내년 하반기 개통 예정입니다. 여기는 이제 마천에서 복정까지 가는 노선이 있고 마천에서 남이래까지 가는 노선이 지선 형태로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서에서는 서화성에서 이제 원시까지인데요. 이게 이제 결국은 대곡에서부터 김포공항, 화성시청, 향남, 홍성 이런 곳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아마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서 GTX-A를 한번 분석해 보면요. 이건 이제 내년 6월 개통 예정이고요. 이제 진짜 GTX-A 시대가 열립니다. 왜 그러냐면 파주 운정에서부터 이제 동탄까지 완전 연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서울역에서부터 수도까지가 이제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효과는 굉장할 걸로 보이고 출퇴근이나 생활권의 구조 변화도 많이 나타날 걸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GTX 발표 이후에 역세권의 상승률을 보면요. 최대 20, 30% 상승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소가 이제 가장 주목을 받는데요. 그 이유는 이번에 이제 GTX-A가 이제 서울역까지 연결되죠. 거기다가 SRT가 이미 다니고 있는 데다가 이번에 이제 그 SRT하고 KTX 병합에 따라서 KTX 노선도 들어오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수서 광주선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2026년도에 착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수서는 서울 남부의 교통의 허브로 굉장히 진화가 될 거고 지금까지는 조금 주거 단지였다고 하면은 이제 광역 관문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위례선 트램인데요. 이게 10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이제 개통이 될 게 확실하고 공사 진도율이 거의 85%이기 때문에 이 노선에 올라갈 기차도 시험 운행을 마쳤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마천 남이래 복정 구간도 연결하지만 5호선 또 8호선 분당선이 바로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례에 사시는 분들은 버스에 의존하던 걸 이제 탈피해서 아마 혜택을 많이 볼 걸로 보이고 또 위례 생활권에 대한 어떤 완성도도 급격히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여기다 이제 플러스 알파로요. 위례 신사선이 2026년도 1월 달에 예타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확정이 됐다. 그러면 집값 상승폭 저는 예측을 함부로 못 하겠습니다.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클 걸로 보이고요. 이게 이제 노선이 너무 좋습니다. 위례에서 삼성을 거쳐서 청담, 요새 핫한 플레이스 있지 않습니까? 도산공원, 앞을 지나서 신사역까지 가는 노선이기 때문에 파급 효과는 어마어마할 것이고요. 중간중간에 5개의 지하철 노선을 다 환승할 수 있는 노선이기 때문에 효과는 대단할 걸로 보입니다. 다음은 이제 서해선인데요. 서해선에서 이제 서화성하고 원시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남쪽과 북쪽을 연결하는 건데 김포공항까지 직결하는 데다가 신안선선하고 이제 합해지면서 에너지가 이제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저평가 지역에 대한 어떤 그 재평가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가장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은 화성, 향남, 안중, 충남의 홍성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파급 효과가 대단할 걸로 보입니다. 다음은 2027년 개통 노선을 보면요. 약간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 중에서 이제 눈에 띄는 게 동북선하고 7호선 청라 연장입니다. 동북선은요. 노원하고 성북의 판을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노선입니다. 이게 어디로 가냐면요. 상계에서부터 하계를 거쳐 약간 취약 지역이었던 월계, 그 다음에 미아 사거리, 고대, 제기, 왕십리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게 당초에 원래 2025년도에 준공한다고 했다가 지금 2027년 11월이라고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지연될 수도 있다는 점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환승역이 전부 7개고요. 기존의 버스 생활권이 아마 철도 생활권으로 확 바뀌는 굉장히 혜택을 볼 수 있을 걸로 보이고, 수혜 포인트는 아마 상계 은행 사거리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이고, 또 월계동이라든가 왕신리 접근 구간도 굉장히 혜택을 볼 걸로 보입니다. 다음은 7호선 청라 연장인데요. 청라가 약간 동떨어진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청라에서부터 가산까지 원래 78분이 걸렸는데 이 개통이 되면 42분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7호선 연장에 따라서 강남까지도 바로 올 수 있는 이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또 거기다가 이게 이제 위로 올라가면요, 공항철도하고도 연결되거든요. 거기다가 또 이 청라 지역은 GTX D2도 좀 거론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 청라 지역이 어떻게 보면 교통의 서북부 교통의 어떤 시발점 지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6년에 수혜를 볼 수 있는 곳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서, 위례, 화성이라고 보였고요. 2027년도에 수혜에 해당 지역은 월계, 제기, 상계 이런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은 개통이 확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를 원하신 분은 계약을 빨리 서두르는 게 좋겠고, 2027년도 개통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취득을 철저히 하셔서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 집값은 정책보다 철길을 먼저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돈은 이 철길을 따라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따라서 2026년 개통분에 대해서는 먼저 움직이셔야 될 것 같고, 2027년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기존 수혜 지역에 입주하고 계신 분은 중간에 조금 오른다고 이렇게 바로 매도하지 마시고 좀 잘 버텨서 마지막 준공식까지 기다리시면 최대 혜택을 볼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오늘은 철도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렸습니다. 새해도 앵그리 윤선생 부동산과 함께 행복한 한 해 일어나시길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 꾹 눌러서 희망찬 한 해 한번 출발해 보시죠.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